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26-030번이고요. 오늘 보이에서 물량 나왔죠.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 330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요. 이 물량이 지금 기관 물량이 다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한 다음에 추세 우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이거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 확장 진행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32개국에서 41개국으로 확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매출 철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 파이도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2020년 올해죠. 올해 106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732억 원으로 급증을 할 거고요. 미국에서 적응 중 확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3년 4년 있다가는 5,68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약 50배 정도가 더 많아진다. 겨우 4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이 정도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세노바메이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출 파이를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로 2023년까지는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님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5년부터 25년이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남았죠. 레녹스 가토스 증후군 치료제인 카리스바메이트의 판매도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익 성장폭은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300억, 그 다음에 7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10년 정도 있다가 보면은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7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거는 아니고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페톨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 이 세 개의 약품만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거는 요 세 개지만, 이 세 가지 약품만인데 앞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또 터진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매출 파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카리스마메이트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라서 이게 임상 실패가 할지 아니면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미래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왔던 이런 매출 파이예요. 실적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실패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임상이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나오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카리스바메이트와 스노시 엑스코폴이 이 세 개의 목으로 이 세 개의 약품으로 대했을 때는 미래 매출이 이 정도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카리스바메이트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스노시라든지 엑스코폴이 이 두 개의 약품만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세노바메이트 매출액이 2024년도에는 5천억이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330만 주 정도가 나왔죠. 이게 다 기관 물량은 아닐 겁니다. 여기저기 끼어서 팔고 사고 매수하는 이런 사람들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기관 물량이 지금 보이에서 물량이 약 490만 주 정도가 풀렸는데 이게 오늘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온 건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 영상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물량이 쏟아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 영역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물량이 조금 일정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역대까지 조금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자리 이 라인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역대 주가가 위치한 상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기관의 물량들이 내일도 이런 폭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물량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라인대에서 이런 지지 형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추세를 돌리는데 이 21선, 61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추세가 우상향에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수급을 좀 볼게요. 보면은 어저께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량 세팅이 되는 건 아마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조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에서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봤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 물량이었는데 이 외인의 물량 지금 기관의 물량들로 보면은 약 200만 주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보호 예수 물량으로 풀려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들을 다 받은 것은 개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 그냥 1대1 개인이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석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번에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찍히는 물량이 사모펀드 물량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게 있죠. 이전에도 물량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전에도 예상 물량이 풀렸을 때 이런 물량이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 사모펀드 쪽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물량이 꾸준하게 여기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량은 어느 정도 이 영역 안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지금 사모펀드랑 연기금과 그 다음에 투신에서 물량이 여전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물량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소소한 물량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이 매수로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역대에 지금 주가가 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주가 여기서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수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이렇게 양봉이 나올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영역 안에서 조금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톡방에서 카톡으로 직접 허브 경제TV를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 허브 경제TV가 아니라 사칭 채널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허브 경제TV가 아니라 이걸로 입력을 해 주시면은 다이렉트로 저희 허브 경제TV 연결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허브 경제TV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모든 문의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 저희가 안내해 드렸던 이 멘트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과 좀 비교하시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칭 채널이니까 빨리 나와서 저희 쪽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허브 경제TV 무료 추천 종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시초가로 나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종목을 확인을 하고 매수가 세팅을 해갖고 매수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시고요. 이런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T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3기 모집 예정이기 때문에 CTS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다 또는 이 3기에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가 CTS는 주력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좀 크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TS 단기 단타 매매도 싫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싫다 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 구성을 해갖고 단기 트레이딩 또는 단기 스윙 종목도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미리 세팅을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일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갖고 회원님한테 A라는 종목 얼마에 매수할 거고 얼마까지 목표로 잡을 거고 얼마까지 밀리면 손절할 거다,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갖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회원님께서 일요일날 저녁에 이 문자랑 그리고 이 매수 사인을 받고 월요일서부터 회원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간간히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성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바쁘다고 못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따로 다 진행을 해드리고 이런 저런 회원님들의 성향에 맞게끔 포트 구성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팜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주주님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미 이런 데서 추세를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셨던 회원님들 또는 주주님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하락폭은 견디기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물량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신규로 접근해도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재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성장 가치가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라든지 스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처라든지 판매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시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느긋하게 좀 봐도 된다. 그러나 나 이런 거 못한다 그랬을 때는 이 정도 라인에서 일단은 비중 조절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